안녕하세요. 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입니다. 자, 오늘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안경사 국가고시 제39회에 대한 일정표가 공개되어서 그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언제 하고 시험을 언제 치는지,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시험 일정, 접수 방법, 과목 및 시험 시간표, 그리고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이렇게 해서 국시원에서 공개한 파일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일정은 일정 먼저 볼 건데요.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강을 하고 나서 바로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직장인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 날 학교로 가게 되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9월 2일 수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 사이에 딱 일주일간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방법은 우편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 접수로 완성을 마무리하니까 인터넷 접수를 주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딱 시간은 일주일,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니까 놓치지 말고 접수하셔야 되고요. 접수할 때 수수료 납부까지 해야 되니까 수수료 총 11만 원까지 결제할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접수할 때 여러분들은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생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졸업 예정자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과장님들이 국시원에다가 우리 올해 졸업 예정자 시험을 쳐야 될 예비 명단입니다 라고 해서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검색이 돼야지만 접수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졸업 예정자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접수를 하고 나서 11월 달 11월 4일부터 11월 4일날 시험장이 발표가 돼요. 이때 발표가 되는데, 뭐 부산, 대구 이런 곳, 대전 이런 곳은 시험장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전 지역으로 시험을 보겠다 처음에 선택을 하면 거기는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경기 서울권은 수도권은 지금 3개 정도, 작년 같은 기준으로 3개 정도의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4일부터 8일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지 못하면 응시자 제한 숫자가 차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 접수가 등록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접수장별로 인원수가 정해지고 응시 번호가 나오고 나면 11월 11일 날 수요일 날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응시표를 출력해서 국가고시 시험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출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칠 때 처음에 원서 접수할 때 나는 서울 경기권으로 시험 장소를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11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시험 장소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외 지역이 한 개밖에 없는 지역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내가 처음에 부산으로 등록한다고 해놓고 서울에서 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서류를 내거나 변경 신청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시원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험일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2월 세 번째 주 토요일 국시, 작년에도 세 번째 주였고요. 올해도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국시를 치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근 한 3주 뒤인 2027년 1월 8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처음에 등록한 연락처로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메시지로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면 본인의 어차피 점수 자체도 문자로 오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 받은 걸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 1, 2교시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문제지도 공개되고 하니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3교시는 문제지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1월 8일까지 기다렸다가 접수 확인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금 시험 치고 나서 마음 졸일 수는 있겠지만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 방법은 주로 인터넷 접수 한 99% 이상 인터넷 접수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원서 접수일, 즉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접수 9월 9일 저녁 6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해야지만 접수가 완료가 된다라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대상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 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접수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등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속 대학의 학과장님들이 보통 방학 때 7월 중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국시원에 이 명단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명단이 없다면 나는 재학생인데 명단이 없다면 꼭 학교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졸업자라는 경우는 미리 그 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명단 등록 없이 인터넷 접수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졸업 예정자라는 신분 때문에 등록 명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수처는 국시원, 네이버에서 그냥 국시원 이라고 짧게 쳐도 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은 온라인 계좌 이체 가능하고요. 가상계좌 입금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편 결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요런 사이즈의 3×5 사이즈 정도의 사진이 증명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상도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진이 여러분 응시표에 들어간 사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사진을 보낼 때 너무 흐리거나 이상한 걸 보내게 되면 국시원에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 오니까 미리 그걸 받지 않는다라고 않게 미리 파일도 준비하셔가지고 증명사진 파일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고 클릭하라는 적으라고 하는 것들 순서대로 적고 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 및 시간표는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안경사는 총 250문제, 25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고 1교시 85문항, 2교시는 법규 20문항, 그다음에 시각학 응용 85문항 이라서 총 2교시는 105문항 구성이 되어 있고 3교시 실기는 6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시 30분까지 입시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자리에 컴퓨터 배정이 된 자리에 앉아서 접속을 해야 되고요. 9시부터 시험은 시작하게 되고 1교시는 75분, 2교시는 90분, 3교시는 60분의 시간으로 쳐서 9시부터 시험 시작해서 1시 13시 55분에 마감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문항수 세부 과목별 문항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도 올려놓고 단톡방에도 공개할 거니까 올려놓은 적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 방법. 이거는 시험 문제로도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기 시험에 관해서 여기서 말하는 필기 시험은 1, 2교시죠.
국가고 안경사 국어시 1, 2교시 2교시는 과목 만점 40% 이상, 이 40%는 꽈락이죠. 꽈락 넘겨야 되고요. 전체 총점의 60%는 넘겨야 합격할 수 있게 해주고, 실기 시험은 어차피 40% 넘는다 해도 60% 안 되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꽈락이 없고요. 그냥 전체로 단일 과목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그래서 2교시는 여기까지 2교시는 40%는 무조건 넘어야 되고 60% 이상 득점을 해야지만 합격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3교시는 무조건 36문항 이상 맞춰야지만 합격이 된다라는 거. 35문제 1, 2교시 만점, 3교시 35문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3교시에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듣는 직장인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교시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교시가 계속 비공개 문제로 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 문제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시에서 공개한 파일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 PC를 이용한 컴퓨터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 CBT 시험 우리가 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답안을 입력한다.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마우스 클릭입니다. 동그란 버튼에 1, 2, 3, 4, 5 중에 클릭하면 입력이 된다. 자,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사용하면 되고요. 미리 사용하거나 이러다가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만지라고 할 때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퇴실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배가 너무 아파서 너무 응급이다, 아니면 너무 지금 바로 화장실을 너무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신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나가는 즉시 시험 종료이기 때문에 나가면 시험장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종료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컨디션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C를 이용한 컴퓨터 시험이고요. 기존 종이 시험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적용한다. 3교시 컬러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부 물품은 A4 용지 1매라고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한 장 줄 겁니다. 그리고 볼펜도 같이 준대요. 그리고 시험 종료 후 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CBT 경험을, 나는 졸업생이라 CBT 시험을 쳐보지 못했는데요, 나 잘 모르는데, 이러면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측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경험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CBT 체험하기 파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 사게 되면 제일 끝에 보면 CBT 1회권이 있어서 국시랑 똑같은 방법의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컴퓨터 시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된 유의사항 같은 경우면 당연하지만 완료 시간 지켜야 되고, 입장 완료 시간 지켜야 되고요. 08시 30분. 그리고 1교시 와 2교시 시작하기 전에서 몇 시까지 들어와서 앉아 있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해야 됩니다. 나 이 컴퓨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첫 번째 무조건 난 싫어, 또 두 번째가 좋아, 이런다고 남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시험을 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입시를 할 수 없습니다.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시간을 놓쳤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험은 시작되면 본인은 입장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배정된 시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이거는 작년에도 한 명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경기도권에 3군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3군데 중에 어느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A를 등록하고 싶었는데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A가 만석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는 B석밖에 B 장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B 장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등록할 때 A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자꾸 A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자기 자리가 없죠. 본인은 B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장소 응시표에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분증 응시표 꼭 가져가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두 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에 시험 중에는 이런 거 다 사용 안 되고 당연하죠. 당연히 안 되고 휴대만 해도 부정행위 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된다. 준수사항 위반이라도 합격 취소입니다. 시험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방에 넣어서 제출하려고 할 때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모두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계라고 우겨서 착용하고 있다가 걸리면 낭패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시간 퇴직을 못한다. 뭐 가단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후에는 재입실 불가니까 결국 화장실을 간다라는 건 시험을 종료하고 간다라는 거니까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시험 시간 및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계가 어떻게 보면 따로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래도 나는 시계가 착용하겠다 그러면 아날로그 시계, 스마트워치 안 된다 소리입니다. 전자시계는 다 안 된다. 발견될 경우는 부정행위다. 내가 썼든 안 썼든 착용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 그리고 주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분증을 지참하지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는데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등록증. 근데 혹시 내가 잊어버려서 재발급 신청을 했다면 발급 신청 확인서.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만료일 이내에요. 만료된 건 안 돼요. 공식적으로 국가보건등록증, 그다음에 뭐 장애인 등록증, 여러분 청소년이 아니니까 이거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 등록 아니니까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 해당되는 사람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도 위에 신분증 즉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만 됩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응시표가 없는 경우 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응시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분증은 있는데 응시표가 뭐 찢어졌거나 오다가 찢어졌거나 떨어뜨려가지고 물에 젖어버렸거나 아니면 안 갖고 왔거나 이러면 신분증만 있으면 응시번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확인 절차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은 뭐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요. 법령에 따라 법규 배우시죠.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한 행위자 기준은 총 15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법규 보시면 법규 공부하시니까 이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참 참고하셔가지고 절대 2년 또는 3년 또는 4년 공부했던 그거를 한순간에 실책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뭐 직접적인 부정행위들도 있지만 직접적인 시험과 관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떠들거나 옆에 물어보는 이런 걸 오해를 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도 똑같이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짤없이 그다음에 지정된 시간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시험 감독관이 승인 내주지 않았는데 퇴실하는 경우
너무 급해서 혼자 퇴진하는 이런 경우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요구에 제대로 그러니까 따르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를 때문에 시험을 중지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실기시험 중에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 기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3교시 문제 시간 남으면 기억 좀 해서 나와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 종이에 적어 가야지 이러다가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본인의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 한두 개를 그냥 차라리 말해주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종이에 적어왔다가 그 사람들 교수님 또는 뭐 복쌤이건 학원이건 도와주려고 했다가 낭패 본인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게 좀 더 강화되고 나서는 선생님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끝나고 나서 기억나는 게 있는 사람들은 단톡방에 던져주세요라고는 하지만 종이에 기억해서 나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으니까 꼭 한 번 더 읽어보신 다음에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격을 위한 복습의 팁,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갈수록 기본 개념이 좀 더 요구가 되는 시험들이 문제들이 더 많아지니까 기본 개념 그리고 용어를 확실하게 아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 이게 지금 수험생들의 절반 가까이 또는 40% 정도 수준은 40-50% 정도 수준은 직장인 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 개념과 용어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기본에 더해서 약해진다는 것 때문에 기본형 문제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만점을 노릴 거다, 수석을 노릴 거다가 아니면 플러스 170점을 맞아서 합격하고 그러면 내가 빼기 80개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데 이런 경우들의 문제 유형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내려놓고 편하게 볼만한 차라리 170개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좀 그래도 나는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걸 알지만 내 수준에 좀 넘은 문제니까 나는 이건 힘들어라는 문제 한 80개 정도를 나눌 수 있는 본인 수준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분류해 보는 것도 저는 나름 공부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문제를 대비한 기기에 대한 그림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작년 38회 시험 친 수험생들도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정말 많았다, 돈 많이 받았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같이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서 기출 문제 반복 출제되는 유형들을 정리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카카오톡 안경사 국가고시 오픈톡방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남의 답변들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비지오 스터디룸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9회 국가고시 시험 일정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생 커뮤니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니까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학교 가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39회 안경사 국가고시에 대한 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한 내용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